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말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묻는 것이 있다. 당신의 말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나요? 그것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투와 닮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후회되는 말을 자주 하나요? 당신의 말하기를 방해하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은 상대에게 무엇을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껏 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볼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드문드문 이야기를 시작한다. 신기한 것은 말에 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줄줄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숨겨두었던 가정사, 털어낼 수 없었던 직장의 문제, 친구 혹은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과 고비 등등 자신을 괴롭혀왔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한 사람의 말을 움직이고 있던 심리적인 근원과 마주치게 된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 중 한 명은 직원들의 무능력에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사람들을 비난하며 몰아세웠다.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 듣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그의 인정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범한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공부에 매달렸던 그는 여전히 그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우월감은 사실 내면에 숨어있는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일단 우리는 먼저 그 지점을 다루기로 했다.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믿음이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되는지, 현재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언제 가장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지,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는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화법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으며 친밀해지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가 정작 가까운 관계를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이었다. 인색하고 차가웠던 부모님, 외로웠던 유년기, 경쟁자였던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룰 수 있게 된 후에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대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자를 만난 적도 있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아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회의를 이끌 때도 리더답지 못한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유난히 말이 많고 두서없는 편이었다.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하고 되묻거나 질문과는 다른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고 간혹 말실수도 했다. 우리는 일단 그가 문제라고 진단한 것을 고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를 너무 고심하다 보니 말이 끊기는 순간에 불안해했고 그 공백을 채우려다 보니 핵심 없는 말을 하기 일쑤였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니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소신 있게 말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성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후에 천천히 연습해 나가기로 했다. 말이 퇴행된 지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크거나 작은 마음의 균열이 남아있다. 균열을 매만져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곳에 힘이 실린다. 과부하가 걸린다. 휘어진 상태로 오래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아픔은 결국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된다. 굽은 마음을 따라 말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 그 자체를 바꾸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말의 장막을 걷어 올린 후 숨은 이유를 찾아내야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지 정리할 수 있다. 말의 기술만 배우는 것은 인스턴트 조리법을 익히는 것과 같아. 효과적인 기술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검증된 조리법이기 때문에 맛도 제법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진짜 실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적의 처방이 될 수 있지만 기술로만 채워진 말그릇은 언제나 다시 갈라지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말 기술도 내게 맞게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말하기 기술을 배우기 전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톰리 험프리스는 심리학으로 경영하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 내면을 스스로 성찰하고 경영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심리적인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한편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알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내면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말그릇의 균형을 메우려면 말의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말 자체를 살피기 이전에 말 속에 사는 나를 만나야 말그릇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나답게 말한다는 것. 말은 언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자 삶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말을 도구로만 다루지 말고 나 자신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이해하는 충분한 시간과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되묻는다. 왜 내가 먼저 번해야 하나요? 굳이 성숙한 말하기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도 되묻게 된다. 말을 건강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멈추어 스스로를 탐색하고 말그릇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저자는 철학자인 조시아 오리스의 말을 빌려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왜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안전한 환경에서 단순히 의식주만 제공받는 것은 공허하고 의미 없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넘어서는 대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것을 인간 본연의 욕구로 보았다. 그 대의는 큰 것일 수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할 만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 로이스 교수는 자신을 넘어선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충성심이라고 얘기했다. 이 충성심은 우리에게 평범한 존재가 겪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해준다. 이 문장에서 나는 우리가 말그릇을 다듬어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깊은 것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족하다는 개인주의의 다른 쪽에는 언제라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가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람과 세상에 이로움을 남기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것을 통해 내 한계에 도전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나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소망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에릭 에리슨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단을 오르듯이 1년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는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고 이를 뛰어넘을 때마다 삶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씩 획득하게 된다고 말이다. 그런데 성인 중기부터 60세에 이르는 기간, 즉 각각의 성장 단계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산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세대를 위해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후배를 육성하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일, 뜻과 이상을 세우고 다른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사람은 생산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배려와 자기 유능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기에 생산성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냈던 이들은 인생에 비교적 후회를 덜 남긴다. 잘못된 선택들도 있었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 격려할 줄 알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것, 그 과정에서 깊고 넉넉한 말그릇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일지 모른다. 되는 대로 살자며 모른 척하기에는 영 불편한 마음, 그것이 사실 인간의 본능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말은 살아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히기도 한다. 말은 당신과 함께 자라고 당신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진다. 말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 그래서 단단한 말그릇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말할 때 늘 주저하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법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사용하는 말이 저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기뻐요. 말이 나다워지는 것을 느껴요. 말그릇을 다듬은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전보다 편안해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역할도 기꺼이 해내게 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말그릇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단단한 자존감이 되어 자신에게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